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변호사 시험 2회 기록 시험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변호사 시험은 굉장히 좀 수월했던 시험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뭐 양도 많지가 않고요. 또 논점도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간단한 쟁점으로 이제 시험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생각은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이해 시험은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한 뭐 몇 개의 이렇게 쟁점들을 이렇게 그냥 묶어 놓은 듯한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쟁점을 묶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요. 요 2회 시험에서는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문제를 이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최근 이제 변호사 시험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먼저 기록을 보면은요, 의뢰인 상담 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은 1번을 보면은요, 김갑동이 을서 주식회사에 서초구 땅을 임대했다. 그러니까 김갑동 소유 토지를요, 을서 주식회사에 이제 임대를 했습니다. 을서 주식회사는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토지를 임차한 이후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으니까 아마도 토지 임대차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업점을 운영해 왔고 토지 전부가 위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만약에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잖아요. 을서 주식회사에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이제는 이제 철거하고 토지 인도 이건 안 될 거고, 이 을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그럼 이전 등기해라. 그 다음에 요 건물 인도해라. 이렇게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인도는 별도로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토지 전부가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히 이제 그 토지도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2번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을서를 상대방으로 해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요, 비록 유 임대인이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철거가 되기 전에는 여전히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임대료는 2012년 6월 22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지급했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이제 차임을요, 2012년 6월 22일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를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보면은 김갑동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이 됐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해두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토지 이제 임대차잖아요. 근데 아마도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을서가 건물을 신축하고 요때 보존 등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차지권,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이 발생을 해서 을서 주식회사는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요, 요 토지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게 차지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건물 등기를 하면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에게 송무중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요. 요 을서는 토지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을 요 송무중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무중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인수하였고 을서 주식회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은 송무중은 문영수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고 을서 주식회사는 이를 연대 보증하였고 문영수는요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급부,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한 채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급부는 하나지만 대여금 채권, 그다음에 어음금 채권 이렇게 이제 두 개. 그러니까 대여금 채권이 원인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담보하기 위한 어음금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을서 주식회사는 또 연대 보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송무중은 아직까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영수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급부는 급부는 하나를 받을 게 있는데 두 종류의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채권과 어음금 채권. 자, 그럼 소멸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원인 채권을 행사한다고 어음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음 채권을 시효 중단하면 원인 채권도 시효 중단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아마도 그거를 묻는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음 채권은요 원인 채권의 지급을 위해서 보통 발행이 된단 말이에요. 교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음 채권에 대한 시효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인 채권이 시효 중단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게 어음금을 청구할 때 이 원인 채권이 시효 소멸했다는 인적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어음금 청구를 해서 시효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면 어음 채권의 시효 중단이 무력화돼 버리는 뭐 아무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음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은 원인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도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4번에 보면은 송무중이 이제 이 판결 집행을 하려고 갔더니 박병남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을서 주식회사의 대표가 그러니까 5번에 보면은 매수 청구권을 또 행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6번에 보면은 요 건물의 최종북에 이제 근저당권이 있다 이거예요. 근저당. 이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설정돼 있어도 매매 대금은요. 매수 청구권에 의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때 매매 대금은 그냥 그 건물,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의 건물의 시가 그걸로 하는 것이지 근저당권, 그 피담보 채무를 빼지 않는다 이거야. 채권 채무액을 빼지 않는다. 라는 것을 묻는 아주 쟁점은 굉장히 간단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수 청구권이 가장 주가 되는 이제 그거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은 이 저당권이 이제 일부 변제가 됐다. 그건 이제 변제 충당을 묻는 문제라는 거죠. 항상 변제 충당, 상계 충당. 이거는 소멸시효. 이건 항상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말 시험에도 그런 문제가 날 거예요. 변제 충당, 상계 충당, 소멸시효 이런 부분들은요 모든 그 변호사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조금씩이라도요. 요구사항을 보면은 김갑동 송무중은요 건물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 대지를 인도받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구사항 자체에서 매수 청구권이 이제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철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수 청구권 행사된 걸 전제로 이전 등기 인도 뭐 이런 걸 원하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또 임대료 토지 사용료 상당의 돈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2012년 6월 22일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임대료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을서 주식회사가 문영수의 차임금액으로 보증한 데 따른 보증금도 지급받기로 한다. 그래서 아주 쟁점은 간단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을 쭉 한번 넘기면서 보면은요, 먼저 이 토지에 대한 이제 등기부입니다. 이제 김갑동에 있었다가요, 송무중에게 이제 2012년 11월 23일에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이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서 주식회사는요, 2010년 8월 13일에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민법 622조엔 차지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토지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정복에 대한 근저당권도 이제 그 소유권 보전 등기된 날 2010년 8월 23일에 계약을 해서 2010년 8월 25일에 근저당권 이제 등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요, 보증금은 7억 원이고, 월세는 이제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 기간, 그 다음에 특약상에 보면은 건물을 촉조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게 건물 소유 목적이 토지 임대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돼요.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특약상에서 건물을 축조해서 영업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서 주식회사의 이제 법인 등기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은 자, 대표이사가 이 행위를 할 때는 이사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회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할 때 이사의 결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결의가 없이 한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철거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김갑동이 이 을서를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거기 판결 이후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건물을 김갑동이 토지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을서가 거기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했으나 거절했다. 그래서 이제 철거와 인도를 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일자 정도는 확인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래서 송무중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고, 2012년 11월 11일 이제 계약을 했고, 11월 23일에 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보면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서 이제 그 부분은요, 이제 송무중이 문영수에게 1억 원을 연 6%로 해서 빌려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을서가 연대 보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소금이 이제 교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금 판결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음금에 대한 청구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중단됐다가 2009년 5월 20일에 확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다시 시효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음금 청구에 의해서 그 원인 채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도 중단되고, 그 다음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니까 보증인에 대한 을서 주식회사에 대한 시효도 중단이 돼서 시효 항변은 이제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그 건물이 이제 2억 원이다. 그래서 2억 원에 2억 원에 이제 매매가 된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을서는 2억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이전 등기하고 이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 근저당 액수는 빼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정서에 보면은 최정복이 을서주식회사에 이제 이렇게 돈을 5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자 월 4%, 그 다음에 대여기간 이렇게 해서 빌려줬고요. 26페이지 보면은 두 번의 이제 그 변제가 있었어요. 3,750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변제 충당하라는 문제죠. 변제 충당이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집행불능 조서를 보면은 이제 그 철거 판결에 기해 가지고 집행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병남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서 주식회사에서 매수 청구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구두로 이제 매수 청구권이 이제 행사가 된 거예요. 약정서에 보면은 이제 박병남이 그 건물을 이제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6조에 보면은 차주는 언제든지 대주가 인도 요구를 하면 3일 이내에 조건 없이 원상 회복하여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신 행사하면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송무중은요, 요 을서에 대해서 이제 이전 등기해라, 매수권이 인정이 되니까 이전 등기하라, 그 다음에 인도하라라는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박병림에 대한 6조에 있는 인도 청구, 이거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일 이내 조건 없이 원상회복해라.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고장 근저당권 말소해달라.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은 최종복은요, 두 번의 변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5번에 보면은 월 4%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으면 근저당권 해줄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 위반입니다. 당시는 1년에 30%였거든요. 연 30%. 그러니까 월 4%는 1년이면 48%니까 이건 이자 제한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제 충당한 그 금액을 지급받고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이 건물 소유자는 을서주식회사인데 송무중 당신이 왜 이런 청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고에 대한 해신을 보면은 자, 그 보증 채무에 대해서 상사 채무 소멸시 완성됐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이사의 결의를 얻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쟁점이 명확해요. 이 사례는요. 그 보증 연대 보증에 대해서는 시효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 이사의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답변서에 보면은 이사의 결의가 없었다. 그래서 무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송무중은 뭐 알 수 없었고 몰랐다라는 내용이 특히 3번에 보면은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이 많더라도 적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알기가 어려웠다는 내용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대표이사 최상근이 이제 와서 뭐 명판과 인감도장으로 보증계약서에 날인을 했고 법무사도 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사 중 한 명인 진연우도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절히 기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은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철거 집행 현장에서 본인에게 매수 청구권을 운운하고 있으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김갑동에게 할 말이지 저에게 주장할 일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존 등기에서 차지권, 그러니까 을서주식회사는요, 요 토지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가졌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장할 때는 이거를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 매수 청구가 된 걸 전제로 송무중이 청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매수 청구권을 이제 을서가 송무중에게 이제 행사한 건데, 요 송무중에게 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차지권이 있기 때문에 요 토지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송무중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요. 또 김갑동에 그 철거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런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을서 주식회사는 송무중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 건물에 대한 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 등기하고 건물 인도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가에서 요 근저당권을 빼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시가 이제 계산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최종복의 이제 근저당권은 그 이제 송무중의 을서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을서를 대위해서 그러니까 변제 충당되고 남는 금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구하면 되겠고, 박병남에 대해서도요. 을서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권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대위하기 위해서 박병남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만 요 임대차 요 차임, 그 다음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 이런 부분들은 김갑동과 송무중이 이제 소유권 바뀌기 전에는 김갑동이, 바뀐 이후에는 송무중이 청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대 보증에 대한 건 논점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시효 항변, 그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부분, 그 항변을 배척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 소장을 보면은요, 청구 취지 1번 피고 을서 주식회사는 원고 송무중에게 2억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매수 청구권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2억 원입니다.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빼지 않아요. 그걸 지급받은과 동시에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고, 그 다음에 건물 인도하라. 토지 인도는 별도로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토지 전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이때는 이제 송무중이 이제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송무중이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월 500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인수했으니까요. 보증금이 7억 원일 때 월세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억 원, 그건 연대보증을 이제 을서가 했는데 시효 항변 인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어음금 청구를 이제 해가지고 시효 중단됐으니까 원인 채권도 시효 중단됐죠. 그 보증 채무도 시효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대보증금을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서 주식회사는 원고 김갑동에게 2,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제 5개월치가 이제 소유권 넘어가기 전에 김갑동이 소유자일 때 5개월치가 이제 연체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금은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니까 지연 손해금은 청구한 때부터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김갑동이 어떤 부당이득을 청구한 내역은 없어요. 기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달부터 연 20% 비율이 한 금원을 청구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병남은 을서 주식회사에게 건물 인도하라. 거기 보면은 언제든지 이제 청구하면 돌려줘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복은요, 변제 충당하고 남는 금액 그거 지급받은 다음에 말소 등기하라.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청구 원인을 보면은요, 원고 송무중의 피고 을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 청구권이 행사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 인도 청구권이 생겼다는 거니까요. 그 매수 청구권이 인정됐다는 거를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수 청구권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토지
임대차,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신축했고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차지권이 생겼다, 대항력이 생겼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이제 그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임대차 기간을 갱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것. 그 다음에 원고 송무중이 소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어도 차지권 때문에 그 바뀐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고 건물의 시가가 2억 원이다라는 거를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가루 1번에 보면은 원고 김갑동은 피고 을서 주식회사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이걸 꼭 써줘야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니까요. 그걸 써주고 나머지 이제 임대차에 관한 내용들을 기재해 줍니다. 보증금, 차임, 임대기간, 그렇게 해서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거기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거 꼭 써줘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 그래야 차지권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전부를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쌍거리 2번에 보면은 원고 김갑동이 임대차 기간의 갱신을 요구했으나 거절했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종료됐다. 쌍가로 3번에 원고 송무중이 매매를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쌍가로 4번에 매수 청구권 행사했고 건물의 시가는 2억 원이다. 쌍가로 5번에 소결론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하고 인도하라, 그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금 청구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피고회사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목적물을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은 송무중이 이제 소유자가 된 날, 그리고 송무중은 7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인수했고 이 경우에 월차임 500만 원 상당이다. 그다음에 쌍가로 3번에 보면은 원고 송무중이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쌍가로 4번에 보면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대지 인도 완료까지 500만 원 비율의 금원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대 보증금 청구입니다. 청구 원인을 보면은요, 송무중은 문영수에게 1억 원을 연 6% 변제기 2007년 1월 4일로 정해서 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피고회사가 연대 보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이거를 지급할, 연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결론을 지어줍니다. 자,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번에 보면은 시효 완성되어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어음 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면은 원인 채무의 시효도 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송무중은 문영수에게 어음을 교부받았잖아요. 그리고 어음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원인 채권인 대여금 채권도 시효가 소멸이 중단이 됐고요. 피고에서는 연대보증 채무도 시효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보증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고에서는 연대보증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최상근이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대외적 거래를 하면서 이때 상대방이 이사의 결의가 없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내용들, 그 피고회사의 대표가 명판 법인인감을 지참해왔고 그 자리에 입회했던 피고회사 이사인 진현우도 이재계지 않았고 법무사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서 뭐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갑동이 원고 김갑동이 피고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에 반한 청구는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도 계속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 보증금이 7억 원인 경우에 월차임은 500만 원이고 김갑동이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까지는 월 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소장 부분이 송달된 그때부터는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일지라도 청구를 하면 이제 지연 손해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지연 손해금을 이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피고 박병남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는 박병남은 피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인도를 요구하면 3일 이내에 반환해야 된다라고 약정을 했다 이거야. 예. 근데 원고 송모종은 피고회사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병남과 피고회사 사이에 약정한 인도 청구권을 대위에서 행사한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 최종복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이거는 원고 송모중이 그 피고회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고회사의 최종복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변제 충당을 해야지 되는데요. 최종복이 피고회사에 2010년 8월 23일에요. 2012년 8월 22일을 변제기로 해서 5천만 원을 이제 월 4%를 빌려줍니다. 이거 이자 제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고요. 무효인 약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그 제한 최고 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요, 그건 원금에 충당이 되고, 원금이 다 소멸이 되면은 그다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2011년 2월 22일 이때 3,750만 원을 변제를 했어요. 피고회사가 변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제일까지의 이제 발생한 이제 이자를 계산해 보면은 원금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 30% 최고 이율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중에 6개월이에요. 1년에 30%인데 이제 6개월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7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750만 원은 750만 원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됩니다. 3천만 원은요. 원금 3천만 원이 이제 충당이 돼요. 그래서 원금은 2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2월 22일에 2천만 원을 이제 변제하는데, 자, 이때는 이제 2천만 원에 대해서 연 30%고요. 1년이니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이자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2천만 원은 이자에 먼저 충당이 됩니다. 이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자예요, 이자. 이자 600만 원에 충당되고 1,400만 원이 이제 원금에 충당되고요. 그래서 원금은 6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원금 600만 원과 2012년 2월 23일부터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그거를 이제 지급 받으면 최종복은 근저당권을 말소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기재해 주면 돼요. 그래서요, 가번에 보면은 피고회사는 최종복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런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나번에 보면은 근데 이자 제한법 시행력이 있어서 최고 이자율은 연 30%다. 지금은 연 24%인데 이때는 연 30%였습니다. 그래서 초과 부분은 무효로서 초과 부분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는 원금에 충당이 되고 원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변제 충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이자 충당돼서 원금 2천 남고 또 이자 충당해서 원금 600만 원이 남는다. 그래서 600만 원과 그거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해라. 라번에 보면은 이제 송모중이 피고회사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거야. 그거를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 대위 행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번에 보면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최종복은 피담보 채권액을 다투고 있잖아요. 월 4%의 이자 다 받기 전에 못 말소해 준다고 다투고 있으니까요.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바번에 소결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 뭐 이 금전 청구도 쉬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연대 보증에 대한 것도 소멸시효에 대한 쟁점 뭐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 결의 없는 거 그거는 약간 상법 이제 쟁점인데 이제 그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 말소도 아주 간단한 변제 충당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판례를 간단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하긴 안 하고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1번 판례를 보면은 1번 판례 이제 판시 2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갱신 요구를 이제 거절했다 이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임차인에게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것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밑줄 친 부분 또 굵은 글씨로 써놓은 부분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건물 청구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별소로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요, 판시 1번에 밑줄 쳐놓은 부분 보세요.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사례에서는요, 을서주식회사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차지권이 생겼잖아요. 대항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따라서 속무중 바뀐 토지 소유자에게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요, 이게 임대인이 이제 바뀌었다 이거예요. 임대인이 바뀌었다.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소유자가. 그 경우에 밀린 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그거를 원래는 이제 바뀌기 전 소유자 거는 이제 바뀌기 전 소유자가 청구하는 게 맞고요. 소유자가 바뀐 이후 거는 이제 바뀐 소유자가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에게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냥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차 보증금에서는 전부를 다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 관념이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는 임대차가 종료할 때는 보증금에서 밀린 거는 다 공제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도 맞고 거래 관념에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 바뀌기 전에 연체된 거 그것도 같이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록에서도요. 만약에 이게 그 토지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거라면은 토지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토지를 인도해라 이렇게 이제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 그 공제할 수 있는 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당이득이 사실은 소유자 바뀌기 전 거 후 거 다 공제할 수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판례가 나온 지는 이제 2017년에 나왔으니까 변호사 2회 시험 나올 때는 이 판례가 없었지만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논점이 만약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이제 그런 기재를 하는 거였다면요. 두 소유자 거를 다 공제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에 관련된 판례는요. 1번은 원인 채권, 그 다음에 어음 채권이 있을 때 두 개는 별개이긴 합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래서 원인 채권을 만약에 재판상 뭐 행사를 한다, 권리 행사를 한다. 그리고 어음금 채권이 당연히 시효 중단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개니까요. 원인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어음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어음 채권에 대한 거는 어린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음은요 어린 채권 지급 수단으로 되는 이제 그 교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어음금 청구를 해가지고 시효 중단 해놨는데 이게 어린 채권이 시효 중단 안 되면은 원인 채권이 시효 완성돼가지고 이게 어음 채권 청구할 때 인적 항변으로 원인 채권 끝났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어음금 채권 시효 중단시킨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어음금에 대한 청구는 원인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2번 판례에 보면은 그러나 만약에 어음 채권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어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가압류를 했다. 이건 이미 시효가 완성된 거에 대한 그 어떤 권리 행사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인 채권에 대한 시효도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변호사 시험 8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7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